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플로리스트 도면의 제작 기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플로리스트 도면은 수채화 물감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 도라지와 몬스테라의 수채화 물감 채색하기 실습 사진을 먼저 확인할게요. 화면의 도라지 꽃은 그냥 보기에 단순한 보라색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꽃잎 안쪽에는 미묘한 색의 농담 변화와 인맥이 존재해요.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할 때에는 한 번에 진하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색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점진적으로 색을 쌓아가야 해요. 어두운 색을 나중에 얹었을 때 이미 칠해져 있는 밝은 색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부드러운 경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수채화 물감의 특징이에요. 또한 플라워 드로잉은 보이는 방향에 따라 구조를 다르게 표현해야 하는데 정면에서는 대칭 구조가 강조된다면 측면에서는 꽃잎의 겹침과 깊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돼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실습할 플로리스트 도면에서도 이러한 꽃의 방향이 중요하게 표현돼요. 다음으로 몬스테라 잎을 살펴보면 꽃과 마찬가지로 빛이 닿는 부분과 그림자의 부분에 따라 색의 온도와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몬스테라 잎은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중심맥을 기준으로 양쪽이 미묘하게 휘어지고 꺾이며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빛을 받는 부분은 색을 최소화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눌러주면서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을 위해 배경에 옅은 색을 깔아주면 잎의 윤곽과 방향성이 훨씬 선명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플라워 드로잉의 수채화 물감 채색하기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플로리스트 도면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도면은 플로리스트 도면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도면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플로리스트 도면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면은 건축이나 조경, 기계 등을 조립하기 위해 만드는 그림으로 특히 아파트의 평면 도면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플로리스트의 작품도 완성하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작품 구상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작품을 설명할 때에도 내용 전달이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화면의 플로리스트 도면은 제가 그린 도면으로 가로 6m 넓이와 높이 0.9m 높이인 타펠 쉬묵이라는 주제의 긴 테이블을 장식하는 과제였어요. 긴 테이블은 검정색의 합판을 전산볼트로 서로 지지하여 연결하였고 식물의 수분 공급은 실린더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도면에서 얻을 수가 있네요. 또 어떤 색상의 꽃을 얼마만큼 어디에 배치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전체적인 조화를 가늠하기 쉬운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도면에 대한 설명 후 플로리스트 도면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부터 수업하는 플로리스트 도면은 기말고사 과제 내용이므로 처음부터 천천히 미리 실습해 놓으면 기말고사 과제를 바로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도면이란
건축에서 건물을 시공하거나 제품, 기계 등을 조립하기 위해 만드는 그림으로 도면의 표현 방법으로는 정면도, 단면도, 투시도, 정계도, 평면도 등이 있어요. 화면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건물의 전체적인 높이와 외관의 모양, 형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면을 정면도라고 해요. 정면도는 어떤 물체의 수직면을 관찰했을 때의 투상도이며 건축물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도면이에요. 다음으로 어떤 물체의 단면을 잘라 묘사한 도면을 단면도라고 하는데 화면의 단면도 예시를 보면 정면도에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총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층에서 각 방들은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효과가 있네요. 투시도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투시하는 것처럼 그린 도면을 말하는데 건물의 입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투시도는 사람이 실제로 공간을 바라볼 때 느끼는 거리감과 깊이감, 비례를 그대로 담아내는 방식이므로 공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정계도는 입체적인 물체의 면을 펼쳐서 평면 위에 옮겨 놓은 도면이에요. 화면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블록 형태의 층을 각각 나누어 분리하여 가장 아래쪽에 최종으로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도면의 표현 방법 중 평면도는 입체적인 물체의 면을 잘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에요. 단면도는 세로로 자른 단면이라면 평면도는 가로로 자른 단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면의 표현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 플로리스트 도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플로리스트 도면도 다른 도면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스트 도면은 최종으로 수채화 색연필 또는 수채화 물감으로 꽃의 색상을 표현해 주므로 사용되는 소재와 전체적인 색상을 파악하기 쉬워져요. 또한 일반적인 도면에서는 볼 수 없는 레겐데라는 도면은 작품의 한 부분을 확대하여 작품의 테크닉 또는 강조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듯 플로리스트 도면을 사용하면 작품이 완성되기 전 다른 사람이나 고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해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플로리스트 도면을 보면서 한 부분씩 도면 표기법을 살펴볼게요. 맨 위쪽에는 테마 또는 주제에 대해 표기해야 하는데 어떤 작품을 제작하는지 또는 특별한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게 돼요. 화면에 보이는 도면은 슈레알 파랄렐러 스트라우스라는 테마로 초현실주의의 파랄렐 스트라우스를 연상하는 공간 장식을 제작하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주제 바로 아래쪽에는 정면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약자로는 A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정면도와 같은 선상의 아래쪽에는 평면도를 나타내고 약자는 G로 표기해요. 이러한 알파벳은 약자로 표기하고 줄임말의 표시로 점을 꼭 찍어줘야 해요. 정면도와 평면도의 사이에는 작품 넓이의 수치를 표시해야 하는데 정면에서 보는 넓이나
위쪽에서 보는 평면도의 넓이도 1m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수치는 한 번만 표기하여 반복을 피해주는 것이 좋아요. 평면도 아래쪽에는 척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약자는 M으로 표기해요. 마찬가지로 정면도, 평면도, 척도는 같은 세로선상에 위치해야 하며 척도의 가로선상의 같은 위치에서는 이름을 작성하고 아래쪽에는 장소, 그 아래쪽에는 날짜를 간격을 맞춰 작성해야 해요. 화면의 도면 오른쪽에는 L이라는 약자로 레겐데를 나타내는데 레겐데는 작품의 전체적인 색 분포나 작업의 테크닉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으로 특별한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어요. 레겐데는 정면도와 평면도처럼 꼭 나타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도면의 여백 비율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듯 실제 플로리스트 도면을 보면서 도면 제작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플로리스트 도면 그리기 제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플로리스트 도면 제작 시 척도와 공간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책정해야 해요. 가장 먼저 어떤 도화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척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도화지의 크기를 알고 작품의 크기를 얼마의 척도로 줄여야 하는지 계산해야 해요. 이 부분이 플로리스트 도면을 제작하는 가장 큰 부분이므로 정확한 척도를 구해야 조화로운 비율의 도면을 제작할 수 있어요. 도면의 꽃 크기 또한 구도와 원근법, 비율에 맞춰서 그려야 하는데 꽃이 위를 보는지 옆을 보는지 방향에 따라 다른 형태를 표현해주고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야 해요. 몇 주 동안 우리가 방향에 따른 꽃 그리기와 채색을 실습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품의 크기가 줄어들면 꽃의 크기도 같이 줄어야 비율이 맞게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도면에 적는 글자의 크기는 제일 큰 글씨를 대문자로 썼을 경우 1cm 미만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글자를 적을 때에는 미리 1cm의 간격으로 줄을 그어 놓고 작성하면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약자는 정면도는 A로 표시하고 평면도는 G, 척도는 M의 약자를 사용하는데 줄임말이므로 반드시 영문자 뒤에 점을 찍어줘야 해요. 그리고 척도와 같은 가로선상의 오른편에 도면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과 장소, 날짜 등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 세 개의 내용은 처음 시작과 끝선을 맞추어 앞뒤 정렬이 되어야 해요. 플로리스트 도면 제작 시 초안은 연필로 하고 드로잉펜으로 구체화한 다음 마지막으로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해요. 채색은 척도의 비율만큼 농도가 얇게 채색되어야 도면이 어색하지 않게 돼요. 그럼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플로리스트 도면과 작품을 함께 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화면 왼쪽의 작품은 묶음 작업 작품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정확한 크기와 제작 방법을 알 수 없지만 오른쪽의 도면을 보면 전체적인 높이가 1m이고 넓이가 0.4m인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작품의 크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 또한
정면의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작품의 폭과 안쪽이 비어있는 모습은 도면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네요. 도면의 척도는 1대 5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전체 높이 1m의 높이는 1대 5의 척도를 사용하여 도면상에 그리는 실제 수치는 0.2m가 될 거예요. 실제 크기의 척도를 나누면 도면상에 그려지는 수치가 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내 작품의 크기와 도화지의 크기에 따라 척도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도면의 도화지보다 더 큰 용지를 가지고 있다면 1대 4의 척도도 가능하겠지만 더 작은 도화지를 가지고 있다면 1대 6의 척도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의 척도를 적용해서 도면과 작품의 비율이 가장 보기 좋은 척도를 구하는 이유는 도화지의 여백이 너무 작거나 너무 많이 남게 되면 도면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볼 작품은 크란츠 작품으로 높이 24cm에 넓이 72cm인 작품이네요. 크란츠의 특성상 넓이와 폭이 같으므로 폭도 72cm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작품과 도면을 비교해서 보니 작품의 대략적인 형태와 색상, 꽃의 위치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나요? 화면의 크란츠 작품은 1대 4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오늘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실제 도화지의 플로리스트 도면 그리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 플로리스트 도면의 기본 양식을 볼 수 있어요. 맨 위쪽 테마와 정면도, 평면도, 척도, 이름, 장소, 날짜 등은 도면에 꼭 표기되어야 할 정보예요. 테마와 정면도의 A, 평면도의 G, 척도의 M은 왼쪽의 같은 선상에서 시작해야 하며 정면도와 평면도의 수치선 표시, 이름과 장소, 날짜의 시작점이 같은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양식을 참고하여 앞에서 보여드린 크란츠 작품의 도면을 제작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준비물은 스케치북과 사비연필, 지우개 50cm 모눈자가 필요해요. 일반 자보다는 모눈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칸이 0.5mm이므로 줄을 그을 때 일일이 표시하지 않고도 모눈으로 쉽게 확인하여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크란츠 도면의 척도를 구하고 정면도와 평면도를 그릴 부분을 구획하는 실습을 진행할게요. 먼저 크란츠의 사진을 출력하여 전체적인 수치를 표시할게요. 넓이가 60cm이며 높이가 24cm인 크란츠를 도면으로 나타낼 거예요. 실제적인 플로리스트 도면은 작품을 제작하기 전 구상도로 그리는 순서가 맞지만 우리가 플로리스트 도면을 쉽고
쉽게 익히기 위해서는 완성된 작품의 사진을 찍어 도면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도면 양식에 실제 작품의 크기를 작성한 다음 도화지에 실제 도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맞은 척도를 구하기 위해 도화지의 전체 사이즈를 알아야 해요. 도화지의 세로 길이는 42cm이며 가로 길이는 약 31cm네요. 그럼 도화지의 전체 크기를 알았으니 도면 양식에 표기한 세로의 수치들을 다 합하여 필요한 사이즈를 확인해야 돼요. 맨 위 테마의 글자는 플로리스트 도면 제작에서 설명드린 대로 높이가 1cm이며 크란츠의 높이가 24cm, 크란츠의 폭이 60cm예요. 또한 이름과 장소, 날짜, 글을 적는 란의 높이는 글자이므로 약 3cm 정도가 필요하네요. 꼭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최소 세로의 길이가 약 88cm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정면도와 평면도의 사이에 수치를 적는 란은 약 1에서 2cm가 필요한데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면 제작 수치 외에 여백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축척 후 도면을 그릴 때에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도화지의 실제 세로 길이가 42cm이므로 최소 90cm 이상이 소요되는 도면을 그리려면 척도가 1:3부터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3으로 축적한 도면과 1:4로 축적하는 실습을 진행하여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